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자, 어제 금요일 날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오늘 토요일 날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 있었던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찍기 전에 하여튼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는 요즘 하루 일과가 항상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까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쪽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 동영상을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최근 제가 한 2주, 길게는 한 3주 가까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일에서 14일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 가운데를 지나갈 때는 제가 지금 이게 뭐지? 왜 다리에서 피가 빠지지? 왜 자꾸 장관막이 올라오고, 왜 자꾸 서 있고 싶어지고, 누우면 다리에서 자꾸 피가 빠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상들이 있었고, 지나가는 과정 중에 솔직히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최근에 이제, 이게 왼쪽이 너무 세서, 옆구리가 왼쪽이 너무 세서 나타난 현상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이게 해결이 됐는데, 제가 어제하고 오늘 상간에 이렇게 계속 변화가 진행됐던 그 과정들을 역추적을 해보니까, 복기를 해보니까, 자, 이것도 제가 100% 맞다, 정확하다라고 단정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여러분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2주 전쯤에서 하여튼 한 3, 4일 전까지 겪었던 증상들은 왼비였던 것 같아요. 왼쪽 라인에 피가 전체적으로 많고, 기립근 또 왼쪽으로 조금씩 더 돌아가고, 이게 왼쪽 라인에 피가 많고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정확한 왼쪽 비대칭, 어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비대칭이라면, 오른손잡이가 겪는 오른쪽 비대칭이라면, 오른쪽 라인, 오른쪽 팔, 가슴, 등짝, 오른쪽 다리, 이런 쪽으로 피가 많고, 또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상황, 약간이라도 돌아가는 상황, 이걸 오른쪽 비대칭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며칠 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복기해 보면, 그게 더 정확한 결론이다. 분명히 피가 오른쪽에 많으면 기립근마저도 오른쪽으로 자꾸 향하려는 힘이 작동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 오른쪽 옆구리를 차면 이렇게 기립근을 자꾸 조금씩 왼쪽에 붙들어 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많으면 기립근도 자연스럽게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확 돌아가 버리면 사람 몸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좀 요번에도 경험상으로 느껴봤는데,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많다고 하더라도 기립근이 붙들어 주고 있는 동안에는 컨디션이 최악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불편하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 정도는 느꼈는데, 컨디션이 막 나쁘다,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비슷했는데, 옛날에 제가 겪었던 증상과 비슷했는데 한 가지가 달랐다라는 게, 이 컨디션 나쁜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상들은 비슷한데, 배도 불편하고 뭔가 있는데, 배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컨디션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약간 불안해져. 아, 이거 이러다가 나빠지겠다. 이 정도 예상되는 정도였지. 그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겪었던, 2주 동안에 겪었던 경험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경험이 저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줘요.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신감을 주는 것 같고, 아, 이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이제 제가 다리에서 피가 막 빠져서 장갑막이 올라오고 막 누워있기가 불편하고 이랬다 있어서 했잖아요. 그죠? 2주 전부터 한 3, 4일 전까지. 그죠? 그때는 제가 지금 복기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왼쪽 비대칭이었던 것 같아요. 옆구리만 왼쪽이 센 게 아니고 왼쪽 가슴도 좀 세고 왼쪽 다리도 좀 셌던 거 분명해요. 왼쪽 다리도 오른쪽 다리보다 더 셌어요. 제가 그동안 한 10일 동안 오른쪽 팔에 힘을 계속 주고 다녔거든요. 왼쪽 다리가 더 세서. 길이끝도 약간 왼쪽으로 돌아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왼쪽 비대칭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뭐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은, 제가 오늘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다리에서 좀 살살 피가 빠지고 있다는 증상이 조금 있는데, 하여튼, 요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3일 전에 제가 그저께, 그러니까 하여튼, 오른쪽, 뭐, 손목에도 좀 차고, 오른쪽 발목에도 좀 차기도 하고 하다가, 오른쪽 옆구리에 한 160 정도 차고, 한 이틀 지내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훅 넘어가더라고요. 처음에 옆구리로 넘어가더니만은 나중에는 오른쪽 가슴, 오른쪽 다리로도 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 다리와 왼쪽 가슴에 있던 피는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빠져나가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피가 빠지면서 막 따끔따끔 하면서 막 이게 종아리가 쪼여들면서 이렇게 쪼여드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서 피가 풍선이 이렇게 바람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비어가면서 이제 아픈 통증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차 싶어서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경험이 아직 충분치 못하니까 조금 더 가볼까? 조금 더 가고 한 7일 동안 사람이 한 열흘 정도 고생해 보면요. 아, 좀 많이 풀고 싶어요. 많이 풀고 싶어. 조금 더 풀자, 조금 더 풀자 하다가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런 경험이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한 2주 전에 왼쪽 피대칭이 시작됐는데 제가 빨리 못 알아차리고 거의 10일 정도를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오해에서 다리에다가 막 모래주머니 차고 누워서 막 아랫배로 끌어내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윗배가 올라온다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다리에서 피가 빠질 정도로 올라온다. 이게 좀 감이 안 왔어요. 솔직히. 감이 안 왔는데 기립근이 왼쪽이 돌아오게 되면 윗배가 자꾸 올라오죠. 올라오고 물론 이래 팽창이나 개실염 이런 게 해결돼야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왼쪽 비대칭, 왼손잡이들이 주로 겪는 왼쪽 비대칭 또 경험을 해봤고, 또 우연찮게 오른쪽 비대칭을 경험을 해봤는데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오른쪽 비대칭을 경험해봤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왠가 뭐 기립근을 붙들고 있었어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몸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스트레칭 바 당기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안 돌아가니까 이게 설사 오른쪽이 세졌다 하더라도 컨디션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른쪽 비대칭이 됐던 건 확실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 이제 뭐 하여튼 좀 진정시켜서 이제 다 벗고 있다시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왼쪽 옆구리에 조금 한 40, 50여 정도 차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끝나고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골반 옆으로 골반 밀기와 기울기, 옆구리 기울기 테스트 이렇게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후쯤 되니까 또 왼쪽 옆구리가 약하다라는 판단이 조금씩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찼어요. 조금씩 올라갔어요. 왼쪽 옆구리하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옆구리를 한 100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100 정도까지 올리고 보니까 이게 옆구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왼쪽 다리, 그러니까 종아리 바깥쪽이 계속 피가 빠진 느낌이 미세하게 남아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운동을 하니까 사람이 피곤하더라고요. 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컨디션이 전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내가 필요를 느껴요. 필요. 이쪽으로 좀 몰아줘야 된다. 왼쪽으로 좀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필요성을 느끼니까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숙제 밀린 것 같은, 예?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숙제는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는 해요. 근데 해도 숙제가 끝날 기미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래 보니까 약간 좀 여전히 왼쪽 옆구리하고 왼쪽 다리, 왼쪽 이 기립근도 마찬가지고 왼쪽 팔 이런 쪽으로 뭔가 2% 약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컨디션하고 별개 문제예요. 컨디션하고 별개.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 비대칭이라도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진짜요. 그 약한 오른쪽 비대칭과 약한 왼쪽 비대칭에서는 일반인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못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하다 보면 이제 약한 오른쪽 비대칭에서 더 센 오른쪽 비대칭으로 바뀌면 이거 이상한데 이러겠죠. 그죠? 또 약한 왼쪽 비대칭에서 또 더 센 왼쪽 비대칭으로 바뀌면 이거 이상한데 왜 이러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아봐야 되죠. 예? 그 가운데로, 예, 구간이 컨디션이 좋은 구간이 아주 좁거든요. 요 정도, 예? 요 정도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예? 이쪽으로 벌어져 버리면 컨디션이 나빠진다 이거예요. 요 안에 있으면 컨디션이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래, 운동을 자꾸 하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지? 이게 심적인 문제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내가 모래주머니 이제 안 차도 돼. 굳이 모래주머니 찰 필요 있나? 안 차고 어떻게 해보지. 저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막 자꾸 운동하기가 귀찮은 거야. 막 이렇게 옆구리가 약하니까 옆구리도 자꾸 밀게 되고, 왼쪽 다리가 약하니까 왼쪽 다리 발바닥 바깥쪽과 오른쪽 발바닥 안쪽,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가 약하면요 왼쪽 발바닥 바깥쪽이 약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배운 거 그대로 해야 돼요. 사실은 모자도 이렇게 끼워 넣는 게 맞는데 아주 약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 하여튼 왼쪽 발바닥 바깥쪽하고 오른쪽 발바닥 안쪽을 누르면서 옆으로 왼쪽으로 골반을 툭툭 옆구리를 튕겨주면서 이렇게 걷는데 편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딱 100g 100g 찼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막 발바닥 막 이상하게 안 걸어도 되고, 옆구리 막 밀고 안 다녀도 되고, 막 지팡이 꽉꽉 누르고 안 다녀도 되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찍기 전에 이래 한 시간 전쯤에 찼었는데, 한 시간 좀 넘어도 한 2시간 전쯤에 찼었는데, 뭐가 더 좋을까?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을까? 근데 확실히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왼쪽 발목, 왼쪽 옆구리, 왼손. 그냥, 원래는 왼손을 왼쪽 다리보다 한 100g 더 차야 돼요. 그때는 왼쪽 이 상체가 워낙 약했던 때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백 이렇게 찼습니다. 백 찼고, 예전에는 원래는 하여튼 왼쪽 발목보다 왼쪽 손목을 최소한 100g 더 차세요. 100g보다 더 차도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여튼 좋은 거 맞다, 이거. 야, 이거 참 하나님이 귀한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게 안정감이 드니까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한결 편하긴 편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자, 이게 요번에 제가 느낀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 보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 제가 왼비, 그러니까 기립근도 왼쪽으로 돌아가 있고, 왼쪽 라인, 몸을 반틈 딱 쪼개서 왼쪽 라인 전체가 피가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왼비. 그리고 어제하고 그저께 한 이틀 전쯤까지 오른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당히 맞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 복기를 했는데 약간의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대다수는 맞아요. 대다수는 맞는데, 제가 전에부터 그랬습니다. 오른쪽 라인 혈관은 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른팔, 오른쪽 가슴, 오른쪽 등짝,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다리, 이쪽 라인의 혈관들은 다 크고 피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은. 그죠? 왼쪽 라인은 혈관이 다 좁아졌다. 혈관이 다 좁아졌다. 특히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이쪽이 타격을 많이 받고, 당연히 왼쪽 다리도 혈관이 좁아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른쪽 비대칭과 왼쪽 비대칭을 이렇게 바꿔주는데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옆구리가 맞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옆구리가 맞는. 이게 원인 제공을 했다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원인 제공은 그래 오른팔을 사용을 많이 하면서 기립근이 돌아가면서 또 물론 또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많아지면 이렇게 원인 제공을 옆구리가 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왼쪽 비대칭이 됐다가 너무 세져서 오른쪽 비대칭으로 좀 이동을 시켜야 될 때 옆구리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옆구리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제가 이걸 느꼈어요. 제가 뭔가 하면, 왼쪽 비대칭이 되게 셀 때,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게 셀카 모드라서 오른쪽, 왼쪽이 반대로 보입니다.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셀 때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오른쪽 옆구리만 차줘도 이게 슬 풀려나와요. 오른쪽 옆구리만 적당한 중량을 차줘도. 물론 오른손과 오른발을 조금씩이라도 더 차주면 더 효과는 좋아요. 근데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시행착오적으로 처음에는 제가 옆구리만 차야 되는데 오른손 오른발을 엉뚱하게 중량을 한 200씩 이렇게 찼다가 피가 이렇게 상체하고 다리 쪽에서 피가 이쪽으로 미리 먼저 많이 빠져나오고, 나중에 아차 싶어서 오른손 오른발은 빼고 옆구리만 160 정도 차고 있었는데 하루 반 정도 지났더니만은 왼쪽 라인에 있던 피가 일로 쑥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오른쪽으로 확 넘어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분명히 손, 발도 영향이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근데 이게요, 혈액이 이동하는 과정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랬어요. 일단 왼쪽 옆구리가 세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옆구리를 차면 왼쪽 옆구리에 있던 피가 오른쪽 옆구리로 이동하면서 오른쪽 옆구리 와서 아래 위로 쫙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오른쪽 라인은 다리 혈관도 크고 상체 혈관도 커요. 그러니까 옆구리만 차줘도 왼쪽 옆구리에서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에서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로 알아서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왼비가 너무 셀 때는 오른손 오른발을 찾으면 더 빨리 퍼져나간다. 근데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게 맞아요. 왜? 오른쪽 라인의 혈관이 원래 컸기 때문에 이 수십 년 동안 오른손잡이로 살아오면 오른쪽 팔, 오른쪽 가슴, 오른쪽 등짝,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다리까지 모든 혈관이 다 커요. 왼손잡이로 살아가면 반대로 되겠죠. 그죠? 그런 현상들이. 근데 왼쪽 라인은,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라인 혈관이 좁아요. 왼쪽 다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좁다니까. 이게 상황이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동영상 찍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오후가 되니까 조금씩 뭔가 왼쪽 옆구리가 또 약해진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중량을 올리다 보니까 100g까지 올렸다가 옆구리만 올려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옆구리 올려도 처음엔 좀 좋다가 조금 있으면 다리 불편함이 또 시작되고, 종아리 왼쪽 종아리 바깥쪽이 약간 피가 부족한 듯한 한 불편함.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지는 않은데 불편함이 느껴져요. 자꾸 방치시키면 안 되겠다는, 저는 그런 불편함이 왔을 때 방치를 안 시켜요. 그냥 일단은 알고 있으면 해결을 합니다. 알고 있으면 해결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루 정도 지금,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정도 기다렸다가, 한나절 정도 기다렸다가, 머리춤을 딱 채워버리니까, 100g 채워버리니까 그 불편함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은 오른쪽은 옆구리만 차도 이렇게 서서히 채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옆구리만 찬다고 해서 왼쪽 다리까지 빠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또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빨리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량을 올리면 조금 효과는 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에 이제 필요하면 왼쪽 옆구리가 100이 찼으면 왼쪽 다리도 100이 돼야 되는데 올리면 한 70까지밖에 안 차는 거예요. 30이 피가 안 들어 차는 거야.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물론 시간이 한참 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죠. 근데 이 모래주머니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왼쪽 다리와 왼쪽 팔과 이런데 모래주머니를 차야만 됐던가, 그리고 뭐 왼쪽 옆구리에 뭐 필요한 사람들은 모래주머니를 왜 찼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지? 하여튼 물론 오른쪽 옆구리에 찼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옆구리가 그쪽으로 향해서. 근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라인은 옆구리뿐만 아니라 왼쪽 다리, 왼손도 좀 적당히 채워줘야, 굳이 100g까지 안 차도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채워주니까 더 부드럽게 들어가더라. 이게 오른쪽 라인과 왼쪽 라인의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에요. 오른쪽 라인은 팔부터 다리까지 다 혈관이 커져 있으니까 옆구리만 당겨도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왼쪽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러면 오른쪽 옆구리에 100g, 오른쪽 다리에는 한 30g, 오른손에는 한 30이나 50g,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는 한 50g, 오른쪽 다리에는 다시 얘기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는 100g, 오른쪽 다리나 오른쪽 손은 한 30이나 50g만 채워줘도 비슷하게 해결될 것 같고, 왼쪽 라인은 옆구리하고 다리하고 손하고 다 비슷하게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중량을 좀 무조건 똑같이 채워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립근도 좀 이렇게 되고, 그죠? 기립근도 좀 신경을 써주고, 지금 제가 왼손 왼발 왼쪽 옆구리 차고 있다는 거는 기립근도 약간 오른쪽이 지금 이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요 지금 균형 잡기 상황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대사증후군 동영상 상황으로 끝자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대사증후군 동영상 끝자락에 지금 저도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저도 균형 잡기 상황이 아니죠. 그죠? 요걸 다 벗으면 왼손하고 왼쪽 다리, 옆구리는 뭐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하여튼 요걸 다 벗으면 균형 잡기 상황이 들어온 거죠. 그죠?
일단 왼손을 뻗는 게 우리가 뭐 기존적으로 오른손 왼손을 동일하게 중량 관리하는 게 균형 잡기 도는 거라고 했으니까 또 그렇게 봐도 되죠. 하여튼 그런 걸 조금 느꼈고요. 그 하여튼 뭐 심리적인 문제인데 막 중량을 차기 싫다란 마음과 운동으로 막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제 심리, 제 마음을 움직임을 저도 '뭐가 더 좋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좋을까? 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는데 오늘은 또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또 이게 하는 게 더 좋고.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옳다, 저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거추장스럽지만은 적당히 중량을 채워주면 운동을 덜 해도 돼요. 운동을 덜 해도 돼요. 어제는 중량을 안 채우고 오후에 그냥 옆구리만 중량을 5g씩 한 5번 올려줬어요. 70g에서 100g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올려주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컨디션이 나쁜 게 아니고 계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꼭 숙제 덜한 사람처럼 자꾸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니까 그게 피곤한 거예요. 컨디션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컨디션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중량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설사 대사증후군 과정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돌아가면 어떻고. 또 이게 뭐 어차피 며칠 지나면 이 중량 다 빠질 텐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왼쪽 비대칭과 오른쪽 비대칭을 경험해 보고 지금 또 왼쪽 비대칭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왼쪽 비대칭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균형점으로 향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진짜 균형 잡기로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왼쪽 비대칭 내가 끝자락을 가봤어요. 다리에서 피가 막 빠지고 얼굴이 탱탱해지고 콧구멍이 막 막히고 목이 막 쉬고 그때 그 콧물 엄청 났었거든요. 그 하여튼 또 오른쪽 비대칭이 되니까 우와 막 왼쪽 라인에 피가 막 빠져나가. 기립근도 슬슬 오른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느낌이고. 근데 기립근을 어떡하다 붙들고 있으니까 컨디션이 안 나빠지고. 거기서 또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또 해보니까 슬슬 이동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한 오른비에서 이렇게 균형점으로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할 때, 그리고 균형점 근처, 약한 왼비. 이때가 가장 신체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좋다고 좋은 걸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뭘 배울 건가. 내가 지난 2주 동안, 12, 3일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계속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복기를 해보고, 그렇습니다. 자, 원래 오른쪽 비대칭에서는 그 오른쪽 머리로 피가 잘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원래 왼쪽 모자에다가 뭐 한 30g이나 이래 좀 채워주면 좋은데, 제가 굳이 그까지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 채웠는데, 그죠? 채워주는 게 더 정답이죠. 그리고 오른쪽 비대칭이 되면 오른쪽 어깨를 많이 쳐줘야 되죠. 그죠? 이거는 제가 또 얘기를 안 했는데, 왼쪽이 세졌을 때, 왼쪽 비대칭이 됐을 때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왼쪽 라인에 피가 많은 걸 왼쪽 비대칭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왼쪽 어깨를 쳐주는 게 더 맞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또 겨드랑이는 오른쪽으로 막 내려주는 게 더 옳고, 오른쪽 그 겨드랑이 운동을 이렇게 해주고, 등짝도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해주고, 오른발에다가 힘 많이 주는 게 더 좋고, 또 왼팔은 또 어퍼컷하고 오른팔은 뒤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반대로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제가요 왼쪽이 세졌을 때 오른쪽 옆으로 계속 걸었어요. 오른쪽 옆으로 가서 오른쪽 엉덩이도 이렇게
벽에 가서 쿵쿵 하기도 했고요. 벽에 가서 쿵쿵쿵 이렇게 쿵쿵 하기도 했고, 또 옆으로도 이렇게 오른팔 흔들면서 계속 걸었어요. 뭐 나가면 2시간 동안, 또 저녁에나 이럴 때 시간 나면 틈틈이 이렇게 근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저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 비대칭에서 왼쪽 비대칭으로 이동할 때 뭐 했던 걸 정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를 왼쪽으로 감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풀어준다. 이런 개념하고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정상이라는 거는 각자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정상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혈액적인 부분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왼쪽이 피가 많다, 오른쪽이 피가 많다, 적다.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나타나는 정상대로 내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눈이 아플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뭐 쇄골 쪽이 가슴이 콕콕 쑤실 수가 있고 이런 거지. 팔이 아프거나. 그게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약한 쪽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피가 많다 적다는 오른비다 왼비다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느꼈고요. 제가 또 뭐 빠뜨린 게 있나 하면, 또 이렇게, 근데 이렇게요, 원래는 이게 왼손을 이렇게, 이제 왼손이 이제 100g을 찼단 말입니다.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대충 채운다고 여기 위에 채워놨어요. 원래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하여튼 왼손에 100g을 차면 이 왼손에 100g이 오른쪽 옆구리에 좀 힘을 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왼손에 이렇게 무거운 걸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힘을 오른쪽 옆구리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에 무거운 이런 거 차고 있으면 이 테스트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이걸 벗고 해야 돼요. 이걸 벗고 해야 되고. 진짜 테스트를 하려면 왼손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에 차고 있는 거 다 벗고 해야 가장 정확한 테스트가 돼요. 특히 왼손에 차고 있는 걸 그냥 차고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왼손에 뭐 지금 저는 100g밖에 안 찼지만, 예를 들어서 왼손에 뭐 850g 차고 있는 사람들은 옆구리 테스트, 이거 차고 하면 옆구리 테스트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오른쪽이 더 세다고 나올 거예요. 850을 차고 하면 오른쪽이, 왼쪽에 850을 차면 오른쪽이 무조건 더 세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옆구리 테스트가 안 되겠죠? 그죠? 예. 벗고 해야 정상이고, 또 왼쪽 다리, 뭐 옆구리에 차고 있는 건 당연하죠. 뭐 차고 있으니까. 근데 옆구리는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왼손하고 왼쪽 다리는 사실은 이게 영향을 미쳐버려요. 왼쪽 다리를 차주잖아요. 그 차고 재면, 어, 왼쪽 옆구리가 더 세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벗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요. 이제 왼다리, 왼손이 어느 정도 피가 차 들어가면, 왼쪽, 이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테스트 할 때 왼손은 벗고 해야 돼요. 왼손은. 왼쪽 옆구리하고 왼쪽 다리는 일단 조금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왠가 하면 이제 설사 찼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걸 채워놓고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왼쪽 옆구리가 세면 중량을 내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면 일단 테스트가 안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벗어버리면 뭐 약하다 세다 이래 돼버리면 벗은 상태로 약하다 세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채워져 있는 상태로, 옆구리가 채워져 있는 상태로, 왼쪽 옆구리가 세면 100원짜리 하나 빼주자.
혹은 또 뭐 옆구리만 빼는 게 아니고 다리도 왼쪽 옆구리하고 왼쪽 다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요. 거의 비슷하게 하기보다는 좀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똑같이 움직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100g 100 원짜리 하나 빼줄 수도 있고 다리를 100 원짜리 하나 빼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같이 빼줄 수도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가 세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는 일단은 왼손은 벗으세요. 물론 저기 뭐 오른비가 됐을 때도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손을 벗고 해야 되겠죠. 오른손을 벗고 해야 되는데 그 손은 벗어야 돼요. 손은 이 걸어 다닐 때 반대쪽 옆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벗으라고 안 합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죠. 그죠? 예. 음. 테스트 할 때 옆구리나 다리는 차도 괜찮다. 근데 손은 무조건 벗는 걸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지금 이게 지금 최선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래 36분짜리 동영상 찍었는데 죄송하고요. 이거 원래 반으로 자르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 버렸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